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고대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백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을 이루었던 백제. 그 역사와 문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제의 역사를 여행해 볼까요?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온조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온조왕은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로 고구려에서 남하하여 백제를 창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하남 위례성으로 이곳에서 백제를 세우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백제는 당시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마한이라는 부족 연맹 중 하나였으며 온조왕은 마한 내의 소국들을 통합하여 강력한 왕국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백제의 초기 명칭은 십제였으며 이는 백제의 창건에 관련된 전설적인 요소를 반영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온조왕이 형 비류왕의 백성을 합병하여 더 큰 나라를 이루자 백제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제라는 이름은 비류의 백성들이 나라 이름을 바꾸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해졌다고 전해집니다. 백제는 온조왕의 통치 아래에서 기초적인 국가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초고왕은 백제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통치 아래 백제는 군사력과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백제는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왕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은 중국의 동진과 활발히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동진은 당시 중국에서 중요한 왕조 중 하나였으며 동진과의 교류는 백제에게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동진에서 백제는 문화, 불교, 그리고 고급 기술 등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교류는 백제 문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동진에서 수입한 불교는 백제에서 국교로 자리 잡게 되었고 백제는 이를 일본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진의 궁중에서 유행하던 예술과 문물이 백제에도 전파되어 백제의 예술과 건축이 더욱 세련되고 발전하게 되었죠. 백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초고왕 시기 백제는 외와 국교를 맺고 일본 열도와의 교류를 활발히 했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으며 백제의 고대 문물과 기술은 일본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다양한 기술자와 학자를 파견하여 일본의 문화와 기술 발전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일본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일본의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와의 전투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백제는 고구려의 영토를 일부 침범하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백제에게 중요한 군사적 승리였으며 이를 통해 백제는 한반도 내에서 더욱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백제의 전성기를 위협하기 위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강력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가장 유명한 왕 중 하나로 백제와의 전쟁에서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의 영토를 점차적으로 빼앗아갔습니다. 특히 광개토대왕은 한반도 북부와 중부를 공격하여 백제의 일부 지역을 침략했으며 이에 따라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점차적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장수왕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공격하여 결국 475년에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한성을 잃고 새로운 수도인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과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연대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며 고구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백제는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으로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웅진에서 백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며 지역 세력들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재건했습니다. 이후 백제는 성왕의 리더십 아래 한때 국력을 회복하며 강력한 국가로 재도약을 시도합니다. 성왕은 백제의 중흥을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했으며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기며 국가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사비성으로의 천도는 백제의 국토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며 한강 유역의 일시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왕은 신라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에 맞서 싸우려고 했고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하면서 백제의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백제는 신라와의 내적인 갈등과 배신을 겪게 됩니다. 신라는 성왕과의 협정을 뒤엎고 백제의 영토를 빼앗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게 되며 이는 결국 백제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백제의 전략적 실수와 신라의 배신은 성왕의 죽음을 불러왔고 554년에 일어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성왕의 죽음은 백제의 국운을 암울하게 만들었고 백제는 다시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백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로 인해 백제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큰 약화를 겪습니다. 성왕의 사망 이후 백제는 재건의 의욕을 잃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결국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와 신라와의 내전 속에서 점차적으로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후 백제는 당나라와의 연합을 시도하며 마지막 저항을 했으나 660년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부흥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부흥운동은 백강 전투에서 백제와 외 연합군의 패배로 끝을 맞이하게 되죠. 백제는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였습니다. 백제의 문화는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불교는 백제를 통해 일본에 전파되었고 백제의 고대 문물은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백제의 유산은 일본의 불교 미술, 문자, 그리고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는 그 문화적으로도 매우 유려하고 미학적 예술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백제의 유적지인 공주, 부여, 익산의 백제 문화유적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백제의 금동미륵 보살방가 사유상과 금동대양로 등은 그 미학적 가치로 찬사를 받고 있죠. 백제는 교역을 통해 여러 나라와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교류는 활발했으며 백제의 기술자들은 일본에 건너가 건축, 도자기, 불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백제는 일본의 한문과 유교를 전하고 일본의 귀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제의 건축과 예술은 매우 뛰어난 수준을 자랑합니다. 부여 정림사지의 5층 석탑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그 예술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백제의 불교 미술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백제의 음악과 문학 그리고 미술은 일본에 큰 영향을 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백제는 그 역사와 문화에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고대 한국의 빛나는 문화를 이해하고 그 유산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백제의 역사를 잊지 않고 그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백제의 이야기가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